투자 선수들은 왜 모두 이동평균선을 볼까요? 그 이유는 이동평균선 하나가 주가의 흐름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동평균선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봅시다.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결정하는 것은 예측 능력이 아니라 대응 능력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분석도 시장 앞에서는 틀릴 수가 있지만 올바른 대응은 투자자를 끝까지 살아남게 합니다. 주식은 예측으로 시작하지만 수익은 대응으로 완성됩니다. 사장님들 이동평균선 배열 학습한 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차트를 보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선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5일선, 21선, 61선, 121선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정배열이라고 하고, 이것이 거꾸로, 그러니까 121선이 제일 먼저 나오고 60, 25일선 순으로 나온 것을 우리가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그러니까 5선이 21선보다 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이 주식의 차트가 상승세에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러한 그 배열이 깨졌을 때는 역배열 상태라고 한다면 현재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님들이 정배열과 역배열에 대한 개념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가정하에 이동평균선의 또 하나의 비밀인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중간중간에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의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용어에 익숙하기 위해서 반복을 했었는데요. 사장님들이 또한 매도를 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정배열과 역배열, 그리고 두 번째가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든크로스라는 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것은 상승 추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데드크로스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아래로 돌파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하락 추세가 시작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잠시만요. 머리 아프시죠? 굳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요 부분을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5일선이 초록색이고 21선이 빨간색일 때 우리가 5일선이 단기고 21선이 장기라고 보게 되면 이 5선이 20선은 이와 같이 크로스를 하는 것을 우리가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반대가 데드 크로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골든 크로스만 살펴보면 이러한 모양의 이 골든 크로스가 됐을 때 우리는 이 차트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100%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측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장님들 혹시 관상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왜 범죄자의 관상이 있잖아요. 응? 물론 뭐 그러한 관상이 반드시 또 뭐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지만 뭐 부자의 관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상을 보고 예측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이 차트의 이동 평균선의 선을 모양을 보고 예측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안하게. 100%는 아니지만 상승의 확률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이렇게 크로스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모양으로 골든 크로스의 모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모양은 이와 같이 쭉 직선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같은 크기만큼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어느 순간 이와 같이 크로스가 되는 모양 자체를 가장 좋은 골든 크로스 모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양도 골든 크로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와 다른 거는 이제 모양이 좀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일정한 방향으로 나오는 것이 좋은 모양이지, 이 모양 자체도 골든 크로스이긴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의 이제 예측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트는 SK 이타닉스라는 차트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상승 추세의 모양을 잘 보여주고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그 골든 크로스의 지점을 각각 이렇게 세 군데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첫 번째 골든 크로스의 모양이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쭉 하향의 모습을 이제 그 20선과 5선의 모양으로 쭉 보이다가 어느 일정한 지점에서 골든 크로스의 모양이 나오면서 이렇게 5선을 타고 상승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골든 크로스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언제 나와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 대답은 바로 이 5선이 깨졌을 때, 이 5선이 깨졌을 때는 하락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 같은 경우에도 사장님들이 매수를 이 지점에 했다면 이제 5선이 깨졌을 때는 나와야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물론 이 두 번째 지점에서도 사실은 이제 5선과 20선이 크로스는 하긴 했지만 이제 좋은 모양은 아니죠. 이런 모양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상승을 했지만 더 좋은 모형은 이와 같이 이런 앞에서 이렇게 쭉 같은 그 패턴으로 하락을 할 때의 모양이 좋은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쭉 같은 이런 하락의 모양으로 나오다가 크로스를 한 이후에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러한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결정을 할 때는 골든 크로스만 보고 매수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그 골든 크로스 이후에 바로 이 차트의 모양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SK 이타닉스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일봉 차트의 모양인데 어때요? 차트의 모양 자체가 5선, 20선, 61선, 그 다음에 121선의 이제 정배열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의 여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차트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고요. 그러나 여기 보시면 다른 봉들은 5선이 어때요? 다닥다닥 다 붙어가지고 움직이고 있죠. 물론 여기서는 이격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마지막 모습도 굉장히 이제 5선에서 멀리 떨어진 거를 우리가 이격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격이 벌어진 거는 사실은 5선 위에 있지만 좋지는 않아요.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가지고 살펴봐야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차트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 크로스를 하고 난 이후에 기울기입니다. 우리가 크로스가 한 이후에 기울기가 어때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완만한 모양보다는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양을 굉장히 좋은 차트의 형태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이 삼성전자의 이제 차트 모양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살펴보면 이와 같이 이제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좀 자세히 보시면 21선과 그 다음에 5선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5선이 이 지점에서 크로스가 됐죠. 이 경우에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지점 이후에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5선과 20선이 이제 상승하는 이후에 보면 그 기울기가 5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가 지난 시간 가파르게 상승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지점에서는 우리가 이걸 데드 크로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위에서 5선이 20선을 크로스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데드 크로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고점에서 특히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배열의 형태의 모양을 삼성전자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배열의 형태의 모양에서도 이 5선이 깨졌을 때는 우리가 사실은 한 번은 매도를 고민을 해야 되는 차트의 모양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시장은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이때 상승할 때는 거의 뭐 40만 원 간다, 50만 원 간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전망이 굉장히 많았다가 지금은 현재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부정적인 전망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동스럽죠. 이럴 때 투자자들은 결국은 믿을 거는 차트밖에 없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사장님들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상승하는 이 시점에서 매도를 결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5선이 깨지는 이러한 모양을 보였을 때는 사장님들께서 다는 못 팔더라도 일부는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는 또 데드 크로스의 모양까지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삼성전자를 따로 그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했는데 사장님들이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거를 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갭은 뭐냐면, 다른 그 5선과 이동평균선에서 그 캔들이 다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요 부분만 텅 비어 있죠. 우리가 이거를 갭이라고 보통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날 갭 상승인 거죠. 그러니까는 연달아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점프를 해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것을 우리가 이제 갭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 사이가 텅 빈 것을 우리가 이제 이걸 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차트상에서 갭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차트는 이제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의 다양한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한 것이 차트인데, 이렇게 갭을 띄웠다는 거는 그날 어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갭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이 갭을 메꾸러 내려온다라는 것이 이 차트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신비로운 숨겨진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일주일 전에도 이 차트를 이제 삼성전자 영상을 찍으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대충 이 갭의 하락 부분이 23만 원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못 메꾸더라도 반등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 갭을 메꾸러 내려오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 기회에 이 갭을 메꾸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보는 그
삼성전자는 이제 차트로만 설명을 한다면 대략 23만 4천 원까지는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차트는 SK 하이닉스 차트입니다. 이제 요 지점에서 이제 골든 크로스의 지점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5선과 21선이 크로스가 된 이후에 5선이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모양이 나왔고요. 사실은 언제 매도해야 된다고요? 5선이 깨졌을 때 사실은 매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사더라도. 그래서 5선이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하고 다시 이제 5선 위에 올라갔을 때는 다시 한번 매수를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차트 또한 이 5선이 깨졌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5선이 깨질 때는 매도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는 데드크로스의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이제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도 이제 이 시점에 갭을 띄웠기 때문에 대략 한 145만 원 선입니다. 그래서 요 차트의 근거로만 보면 이번에 이제 145만 원인 이 갭을 메꾸러 한 번은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마키나락스라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차트인데요. 여기서도 보면 5선과 21선이 크로스하는 요 지점이 바로 골든 크로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후에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 5선이 깨지면서 하락을 했다가 다시 5선 위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하락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이동평균선에서 골든크로스 이후에 과연 5선의 기울기가 어떠하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앞에 본 차트의 그 모양에서는 이 5선의 기울기가 어때요? 굉장히 가파르죠. 가파르게 그 상승을 하고 있는 모양과 다르게 이 마키나스 같은 경우는 요것이 어때? 굉장히 완만하단 말이에요. 기울기가 완만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울기가 완만한 것은 반드시 어때요? 떨어진다. 한 번은 하락한 이후에 간다는 것이 하나의 차트가 가지고 있는 법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매수를 고려하지만 이 골든 크로스 외에도 또 하나는 이제 거래량과 그 다음에 이제 신고가를 돌파했느냐 안 했느냐 뭐 여러 가지의 이제 그 지표를 확인한 후 매수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든 크로스와 함께 봐야 하는 지표로는 21선의 이제 상승 기울기가 어떠한지, 그리고 21선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반등하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하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부분을 같이 보면은 더 좋은 정확한 예측이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예측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번까지 우리가 그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배열과 역배열, 그리고 이제 5선을 지켜주느냐, 그리고 이제 골든 크로스와 이제 데드 크로스를 좀 보시게 되면 차트를 보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